앞서서 우리가 데이터를, 그러니까 셀을, 화면 구성을 먼저 받고 그 다음 셀에 대한 포인터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 다음에 엑셀에 들어있는 시트들을 추가하고 이름도 바꾸고 색깔도 한번 바꿔봤고 그 다음 삭제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을 해 봤었는데, 이제는 날짜와 시간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을 할 것인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날짜와 시간은 연, 월, 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연, 월, 일을 기준으로 입력을 하는데, 입력할 때는 날짜와 일자 사이에 이렇게 슬러시를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이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슬러시나 하이픈.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키보드에서 입력을 할 때는 슬러시를 입력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빼기 형태, 그러니까 하이픈으로 입력을 구분을 해주는 게 입력이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날짜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대해서 우리 보통 일반적인 부분은 그 12시간 단위제로 입력을 하는데, 뭐 군에 계신다는 든지 뭐 이런 분들은 대개 다 24시간 표시제로 보통 많이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때는 이제 시, 분, 초 사이에 콜론을 구분해서 입력을 하게 되고, 12시간제로 우리가 입력을 할 때는 24시간 기본제로 입력을 하게 되는데, 12시간제로 입력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1시 59분에 오후 PM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시간 뒤에, 공백 뒤에 A나 P를 입력을 하게 되면 오후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죠. A는 오전이고. 그래서 아래에 예시를 보게 되면 7시고 그러니까 7시, 그 다음 뒤에 A라고 붙게 되면은 뒤에 AM이라는 표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날짜, 시간이 입력이 되면 이제는 수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입력을 할 건가 봐야겠죠. 자, 수식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화면 구성에서 봤을 때 수식 입력 줄에 는이라는 등호를 시작을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숫자의 평균을 만약에 구하겠다 그러면 함수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average라는 함수에 주어진 셀 C2번 셀부터 쭉 내려와서 C548번 셀까지의 합산을 통해서 평균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때 이제 항상 앞에 수식에는 는이 온다 라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에 대한 입력입니다. 문자, 데이터 입력 중에 문자. 자, 문자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부분인데, 문자는 한글로도 입력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한자로도 입력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입력을 하고 지금처럼 한자를 누르고 싶으면, 입력을 하고 싶으면 대한민국 입력한 순간 여기에서 한자 버튼 키를 누르게 됩니다. 누르면 한 글자씩 여러분들이 한자를 입력을 이제 바꿔서 넣을 수가 있겠죠. 자, 특수문자 같은 경우, 특수문자는 삽입 기호를 넣고 기호라는 그룹에, 삽입 탭에 기호라는 그룹에 가서 기호를 클릭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엑셀 화면에서, 자, 지금 보여지는 요 엑셀 시트는 버전이 2010 버전의 엑셀 워크시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통합 문서 창에서 삽입 탭으로 갈 거예요. 삽입에 기호라는 게, 저 끝에 보시면 기호라는 그 그룹이 있습니다. 기호. 그 중에서 기호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기호를 여기서 넣을 수 있는데, 여기서 현재 글꼴에 대해 현재 글꼴이라는 거 말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윙딩스라는 애가 있어요. 윙딩스, 그 다음 윙딩스 2, 윙딩스 3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윙딩스라는 요 글자를 클릭을 하고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내가 원하는 기호, 특수문자 기호들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요 놈을 넣을까요? 삽입, 전화 모양이 있네요. 얘도 넣어볼까요? 요거는 미리 최근에 사용한 기호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위로 가서 찾아보면 전화 모양 삽입. 여기서는 윙딩스에서는 이 전화 모양이 이게 아니었나 봐요. 갈로가 들어갔는데 디스크 모양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서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PPT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수치 데이터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셀에다가 200이라는 값을 입력을 했을 때 엔터를 딱 치면 값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붙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셀에 200이라는 요 값은 숫자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셀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딱 봤을 때 오른쪽에 붙어요. 그럼 얘는 숫자야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숫자로 쓰여지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주민번호. 자, 주민번호는 예를 들어서 내가 80년생이다. 그럼 80년생이다 그러면 1980년대 태어났다라는 그 내용을 나타내는 거지 80이라는 숫자를 뭔가 이용을 하진 않죠. 보편적으로 주민번호라는 게 뭐 나이 계산을 한다면은 그 빼기를 한다 뭐 이런 게 있지만, 자, 그런 것처럼 일단 주민번호를 표현하는 것처럼 나는 나타내겠다. 그럴 때는 내가 800202 이렇게 넣었을 때 80년 2월 2일이다 엔터 치면 이때는 80만 202라는 건가? 라고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야, 나는 얘를 문자처럼 쓸 거야 라고 할 거예요. 그럴 때는 엔터키 옆에 있는 키보드에서 엔터키 옆에 있는 그 어퍼스트로피죠. 작은 따옴표 어퍼스트로피를 딱 붙인 다음에 80 2월 02 2102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얘가 숫자가 왼쪽을 붙게 되죠. 이걸 딱 보고 얘는 문자로 쓰여지는 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 데이터를 앞에 어퍼스트로피를 붙이게 되면 문자 데이터 형식으로 입력할 수 있다. 그죠? 작은 따옴표를 활용한다. 자, 그 다음에 입력된 문자열보다 셀 너비가 좁다면 아마 다른 모양이 나타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잘라져서 보인다기보다는 아마 그 숫자가 샵큐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내가 숫자를 길게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하게 되면 해당되는 셀에 12개의 숫자가 넘어버리니까 지수 형태로 보여지면서 수식 입력 줄에는 숫자가 다 보여지죠. 자, 그 다음에 숫자가 아닌 글자를 한번 넣어 볼게요. 영진대학교 부사관 계열.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셀이 하나의 셀에 이 많은 내용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F열에는 아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보여지죠. 문자가 다. 근데 예를 들어서 F 부사관 계열이란 글자가 있는 자리 F10번 셀에 가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버린다라고 하면 영진전문대학교 부사관 계열이라고 하는 이 부사관 계열이란 글자는 잘려 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나는 이 학교 계열도 다 나와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이 열과 F열 사이 여기 열머리 글이 붙어 있는 칸이 있어요. 요 선 위에서 마우스를 따닥 눌러버리면 내가 입력한 그 값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셀에 여러 줄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 자, 그러면 영진 전문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Alt 엔터를 눌러주세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그 다음에 대학교 부사관 계열 하고 엔터. 이렇게 치면 하나의 셀에 2행 이상, 그러니까 2줄 이상, 1줄 이상 만약에 넣어야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입력을 다 한 뒤에 요 뒤에 가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키도 같이 눌러주면 이렇게 줄바꿈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줄바꿈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해보셨나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PPT에 오타가 있는데
여기 더하기만 있어요. 요게 이제 여기 앞에 Alt 더하기 Enter. 요게 좀 빠졌어요. Alt 더하기 Enter. 요거를 수정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줄로 바꾸는 거는 그 셀 서식에 그 메뉴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얘를 지우고요. 이건 놔두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못 적으신 분이 있나 싶어서. 자, 이 셀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셀 서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셀 서식 가서 맞춤이라는 탭을 가보면은 텍스트 줄바꿈이라는 게 있습니다. 텍스트 줄바꿈.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얘를 셀을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진, 장문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들어있는 셀 크기에 맞게끔 얘가 자동 줄바꿈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끊어지진 않겠죠. 이거는 만약에 늘어나면 한 줄로 되고 셀의 크기가 좁으면 자동 줄바꿈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줄바꿈하고 싶다 그러면 셀 서식에 맞춤 탭에 가서 텍스트 줄바꿈 여기를 체크를 해서 여러분이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셀의 맞춤이란 게 있어요. 셀의 맞춤. 이 셀의 맞춤이란 것이 셀 안에 문자열 크기를 내가 정한 셀의 폭에 맞추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셀의 맞춤이라고 해서 확인 누르게 되면 글자는 크게 아무리 크게 나타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길게 나타낸다 하더라도 셀의 너비가 작으면 셀 너비에 맞게끔 글씨가 이렇게 커지고 작아질 수 있다라는 거. 요 메뉴가 셀 서식의 맞춤 탭에 셀의 맞춤이라는 요 메뉴를 클릭해 놓으면 그렇게 맞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까지 이렇게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입력하기, 자동 완성. 자, 자동 완성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보편적으로 엑셀은 입력을 하게 되면 기존에 들어있는 데이터다 그러면 자동 완성이 되도록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국어, 영어, 수학, 지금까지는 중복된 단어가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제가 끝까지 다 입력을 했는데 다시 국어를 쳐볼게요. 그러면 국이라고 하면 위에 국으로 시작하는 글자가 있었기 때문에 자동 채우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긴 거, 대한민국 없었어요. 그죠? 다시 대라고 치면 대로 시작하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대한민국 뒤에 만약에 2라는 게 하나가 더 붙었다. 그러면 그건 똑같은 게 아니죠. 대한민국 뭐 예를 들어 1도 있고 2도 있다. 그러면 그건 끝까지 다 쳐줘야지만 가능해진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엑셀은 자동으로 입력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거 봐주시면 돼요. 여기 노타가 보이네요. 자종이 아니고 자동인데, 그죠? 좀 고쳐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자동 채우기 기능이란 게 있습니다. 자동 채우기 기능. 자, 자동 채우기 기능은 여러분들이 좀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채우기라는 글자를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하고 얘를 끌기를 하게 되면 이 내용, 내가 채우기란 단어를 안 쳐도 드래그를 해서 끝나는 셀까지 데이터가 자동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자동 채우기라는 게 예를 들어서 숫자를 만약에 넣었다. 올해 2020년이죠. 그래서 2020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동 채우기를 하게 되면 숫자도 자동 채우기가 돼요. 자, 근데 숫자를 우리가 보통 쓰게 되면 1년 번호를 많이 부여를 하죠. 그래서 2000년부터, 아니 2001년도부터 지금 2020년까지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 2001년 입력을 하고 얘를 자동 채우기를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퀴즈 200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를 나는 하나씩 증가되는 값으로 넣고 싶어요. 그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까만 점이 보여요. 아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쫙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드래그 했는 곳까지 일씩 증가되어서
입력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숫자 같은 경우 컨트롤 키를 눌러서 했는데, 자, 우리 그 PPT에 나온 내용처럼 영화관 이름을 한번 넣어 볼게요. CGV 1관. 보통 영화 보러 가면 뭐 6관까지 뭐 이렇게 있죠. 그죠? 자, 그래서 CGV 1관. 나는 얘를 그대로 난 CGV 1관을 G2 셀에서 G8번 셀까지 다 채워야 되겠다. 똑같이 1관을 똑같이. 그럴 때는 채우기 핸들을 끌어서 하면 채워질 것 같았는데, 아까는 글자 같은 경우, 숫자 같은 경우 그냥 채우기 핸들, 오른쪽에 까만 점을 채우기 핸들이라고 합니다. 이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면 그대로 똑같이 복사가 됐는데, 글자와 숫자가 한꺼번에 있다 보니까 얘는 숫자가 1, 2, 3, 4 연속적으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이때는 나는 숫자와 문자가 같이 섞여 있는 앤데 난 얘를 그대로 똑같이 복사를 할래 라고 하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끌어야지만 똑같은 애가 복사가 되어져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글자를 하나를 입력을 하고 연속 채우기를 했어. 그러면 얘는 똑같이 복사 기능만 돼요. 복사. 그죠? 복사. 채우기 핸들로 했을 때. 숫자도 마찬가지. 오른쪽 채우기 핸들을 끌었더니 어떻게 됐다? 복사. 똑같이 됐어요. 자, 근데 숫자에서 나는 지금처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하나씩 일련 번호를 붙일래 라고 했더니 이때는 우리가 키를 뭘 더 눌렀었죠? 그렇죠. 컨트롤 키를 같이 눌렀어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을 쭉 끌었습니다. 그랬더니 숫자가 증가가 됐어요. 자, 근데 문자와 숫자가 같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그냥 채우기 핸들을 끌었더니 어떻게 돼요? 그냥 복사가 아니고 뭐가 숫자가 일련 번호로 1, 2, 3, 4, 5 이렇게 증가가 되었더라. 자, 그래서 아니야, 나는 이렇게 그냥 복사할래. 숫자와 문자가 섞여 있을 때는 그냥 복사할래 라고 할 때는 여기서는 컨트롤 키를 눌러줘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자동 채우기에 대한 부분 내용이 이렇게 나와집니다. 자동 채우기. 그래서 컨트롤 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자, 여기 슬라이드에서는 한 가지 이제 아까 숫자, 예를 들어서 2020년부터 나는 일씩 증가시킬래 라고 하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끈다 했습니다. 근데 나는 아니야, 5하고 10이 있으면 내가 간격을 5만큼씩 줄래 라고 하면 5, 10 간격 떨어져 있는 숫자를 같이 주고요. 두 개를 드래그해서 아래로 끌어줍니다. 그러면 5, 10, 15, 20 5씩 증가된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슬라이드 16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채우기 기능 중에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계급 사회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사원, 대리, 과장, 부장 뭐 이렇게 이제 계급이 나뉘어지는 그런 내용을 채우는 경우가 생기겠죠. 자, 우리 지금 슬라이드에서는 이 계급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 우수, 매우 우수, 밑으로는 보통, 뭐 미흡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추가를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처럼 파일 탭의 옵션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가볼게요. 파일에 가서 옵션이라는 메뉴를 가보면 엑셀 옵션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고급이라는 메뉴로 갈 겁니다. 고급에 가면 엔터키를 쳤을 때 방향 어떻게 할 건지, 소수점을 자동으로 넣게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서 세팅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할 거는 그 자동 채우기 기능이에요. 그래서 아래로 고급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서 아래로 쭉 내려와 보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여기를 가셔서 오른쪽에 내가 입력할 목록을 우리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입력을 해 볼게요. 매우
우수, 그 다음에 우수, 그 다음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잠깐 띄워서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추가. 그러면 왼쪽에 사용자 지정 목록이 이런 것들이 있어 라고 해놓은 그 맨 끝에 제가 방금 입력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목록이 만들어졌다면, 그 범위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요걸 또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목록을 가지고 올 거다. 그러면 사원 부장 얘를 클릭을 하고 가져오기. 그러면 여기서 사원 대리 부장 얘도 마찬가지 가져와서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방법으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입력한 걸 한번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입력할 때 매우 우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건, 우리가 아까 입력을 할 때 매우 띄우고 우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입력을 해야지만 얘가 이렇게 읽어오게 돼 있어요. 만약에 매우 우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얘는 그냥 글자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가 돼 버려요. 그래서 항상 사용자 지정 목록에 내가 글자를 매우 우수 한 칸 띄웠다 그러면 띄워쓰기 한 요 모양도 그대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저것도 입력을 했어요. 그럼 사원은 빼고 내가 대리라고 입력을 해 볼게요. 대리. 자, 그리고 나서 채우기를 하면 대리, 과장, 부장 다시 돌아가죠. 사원, 대리, 과장, 부장 네 가지니까 대리부터 입력했으면 부장까지 끝나고 다시 사원, 대리, 부장, 과장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동 채우기 기능입니다. 자동 채우기 기능.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셀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워크시트를 추가하고 색깔도 변경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기본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그 다음 그 온라인 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퀴즈란에 여러분들 지금 강의 홈피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강의실에서 보고 있는데 온라인 퀴즈를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수업도 출석을 했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니까, 요 슬라이드를 다 동영상을 다 들으신 분들은 온라인 퀴즈에 가셔서 퀴즈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